네, 1번 고르신 분들 오늘 뽑으신 카드들을 보면 1번 분들은 좀 그동안 꾸준히 해오신 부분이 강하게 느껴지는데요. 지금 보시면 핵심 카드로도 이제 월드카드랑 칼의 여왕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먼저 월드카드를 보시면 승리를 말하고 있는 월계관, 이 월계관을 가지고 있는 여신이 보이는데 이 여신을 두고 천사가 있고 독수리가 있고 또 사자랑 황소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요. 월계관은 이제 마라톤을 해낸 사람, 그 승리한 사람에게 주어져요. 이제 그래서 마라톤처럼 이제 긴 여정을 달성했다. 이제 완성의 단계에 이르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메이저 카드에서 22장이 있는데 그 여정, 인생의 어떤 커다란 일, 그게 하나 마무리되어 간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이 4가지 상징이 지금 여신을 감싸고 있다는 건 정말 세상의 사원소, 이 만물이 이제 완성됐고 모든 것이 정점에 이르렀다라는 뜻, 이제는 정말 하늘로 들려 올라갈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칼의 여왕을 같이 가지고 오셨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1번 분께서는 지금까지 해오신 꾸준한 뭔가가 있는데 이게 달성되고 완성될 거예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1번 분께서는 나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 좀 멀었다, 좀 아닐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칼의 여왕 자체가 또 생각이 굉장히 깊고 일단 상황의 어떤 전후 관계 이런 걸 좀 아주 냉철한 관점에서 바라보거든요. 이 카드를 또 보시면 칼의 여왕에 같이 이제 경향성을 말해주고 있는데 완벽주의라는 단어도 적혀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특히 더 이제 월드카드랑 같이 조합을 생각해 봤을 때 아마 1번 분들은 이 완성에 대한 기준 이런 것도 꽤 높으실 것 같아요. 나는 아직 꾸준히 해온 것이 좀 부족하다, 없다라고 여러분 스스로의 가능성도 아직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계실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나는 멀었다, 아직 한참 부족하다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완성이나 달성의 단계 이걸 좀 생각보다 조금 멀리 두고 계신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오늘 마지막 카드를 보시면 가장 친절한 모습, 당신 안에 그 친절함을 발휘할 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은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칭찬도 잘 하실 거고 격려도 잘 하시면서 너는 진짜 잘하고 있다. 정말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에 비해서 스스로에게는 좀 평가를 날카롭게 하고 계시지 않나. 스스로에게는 이렇게 친절을 베풀지 못하고 있다. 좀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카드들은 더더욱 1번 분한테 이제 곧 정말 완성이 올 거고 성공과 성취, 어떤 달성에 대한 흐저씩 들려줄 거고 하나를 마무리 짓게 된다. 그게 정말 좋은 소식이고 그러니까 스스로를 믿고 좀 더 친절하게 스스로를 돌봐라. 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뭔가를 달성했다, 끝이 났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 같은 게 있어야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숫자로 표현되는 뭔가가 있으면 확실하게 달성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먼 미래로 여러분이 가서 이제 지금을 돌아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성공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고 달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건 확실한데 딱 지금 이 순간에서는 그 미래가 보이지 않다 보니까 과연 내가 정말 그 성공까지 가고 있는 건가 이런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정말 딱 오늘 시점, 오늘의 여러분을 보여주는 카드로 이제 완즈왕이랑 동전 4번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여러분의 잠재의식을 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완즈왕은 자신감도 넘치고 이제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다가올 일들, 앞으로 새로운 일들 이런 것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면을 말해요. 아마 1번 분도 이제 사회적인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런 결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좀 옷소매를 걷어붙이고 좀 나서서 힘든 일도 하시고 좀 쉽게 남들이 나서지 않을 때도 희생하신다든지 완즈왕은 아무래도 이제 스스로보다 나 개인보다는 조직이나 전체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되거든요. 내가 여기서 좀 민폐 끼치고 싶지 않아 좀 이런 생각들 또 책임감 이런 것도 크실 거거든요.
이 사람은 워낙에 한 어떤 국가의 정치적인 지도자를 말해요. 내가 이제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왕인데 물러서면 안 되죠. 왕인 내가 물러서면 어느 누가 나서서 그 전쟁에 뛰어들겠어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이 완즈 왕도 사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완즈 자체가 이제 불의 성질이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물의 성질은 아무래도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불과 물은 반대편에 있고 불이 물을 마르게 하고 물은 또 불을 끄게 만드니까요. 근데 물이 뭐냐면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감성이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이게 불같은 열정이 있다 보니까 때로는 내 마음을 돌봐주지 못해줄 수도 있고 내 감정에는 솔직하지 못하고 또 내 감정 돌볼 겨를 이런 건 없는 거죠. 근데 지금 보조 카드로 나온 동전 4번은 이제 내가 꼭 지켜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많아서 이제 스트레스 받고 있는 상황을 말하거든요. 결국 여러분의 잠재의식 안에도 이렇게 두려움이 있을 거고 뭔가 잃고 싶지 않아, 좀 아껴야 돼, 뭐 이렇게 소중한 것들이 있는 거죠. 또 동전 자체가 시간이랑 에너지랑 자원을 말하는데 1번 분께서 지금 최근 좀 스스로에 대해서도 내가 진짜 과연 될까? 좀 이런 의심도 생길 수 있는 게 지금 내가 시간도 부족하거든요. 에너지도 부족하고 자원이 부족해. 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 있죠. 그게 이렇게 저 밑에서는 스트레스가 되고 있는데 겉으로는 괜찮아. 내가 맡겨진 일들은 내가 스스로 해야 돼. 좀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마 겉으로는 좀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고 또 해야 될 일도 많은데도 그냥 묵묵하게 하고 계실 수 있어요. 이제 그 안에 이제 완벽주의가 계속 여러분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 카드들 보면 진짜 여러분 완성의 때가 거의 다 왔거든요. 일단 동전 10번이 나왔는데 아까 보셨던 동전 4번이 정말 여러분의 두려움의 한 조각일 뿐이고 실제로는 여러분이 동전이 10개가 가지고 있다. 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숫자 10은 타로카드 체계 안에서 시스템 안에서는 정말 완벽한 완성이고요. 너무나도 꽉 차서 이제는 남들한테 정말 나눠줄 수 있는 정도의 상태예요. 또 이제 새롭게 시작해도 충분히 좋은 시점을 말하거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하셨을 때 꾸준히 해오신 것이 이제 보이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성장을 멈춘 건 아니라고 해요. 여러분이 어떤 작은 화분을 하나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식물을 하나 키우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금방금방 자라는 어떤 식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식물 하나를 하루 종일 쳐다만 보고 있는다고 해서 빨리 크지는 않을 거예요. 또 내가 정말 잘 돌보고 싶어. 너무 많이 물을 준다거나 너무 많이 햇빛을 주고 그러면 안 되겠죠. 물 너무 많이 주면 이제 과습해지다 보니까 뿌리가 썩어버릴 수 있고요. 반대로 완즈왕처럼 햇빛을 너무 많이 주면 말라버리겠죠. 이제 그래서 식물을 정말 잘 키우려면 적당한 무관심 이게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진짜 스스로에 대해서 적당한 완벽주의 이런 걸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보셨던 마지막 카드의 조언이 진짜 가장 친절한 나 자신 이제 꺼내서 보아라. 나 정말 스스로에게 친절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칭찬 잘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돌려주실 때가 왔어요. 근데 이제 똑같은 말을 나한테 한다고 하면 그 응원이나 어떤 격려나 따뜻한 말 같은 것도 스스로한테 그걸 하자니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쑥스럽고 민망하다 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정말 누구보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 오셨다고 보여요. 오늘 카드들은 정말 마라톤을 끝낸 여신, 이제 여러분은 월계관을 갖게 될 여신이다. 이게 희소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객관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정말 여러분만큼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물론 세상에는 타고난 것들이 많은 사람도 있고 가지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 자산, 능력 이런 게 많은 사람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이랑 똑같은 여건, 정말 똑같은 상황이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래요. 월드카드랑 이제 또 마지막 이 염소자리 상현달 카드 이 두 가지가 이 메시지를 동시에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오신 거 분명히 곧 어떤 성과가 나올 거고 이제 완성의 때가 오고 있어요. 조금만 더 스스로에게 친절하게 또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그래야 이 결과도 정말 온전히 만끽할 수 있을 거로 보여요.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이번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조만간 어떤 사람이나 또 사랑, 애정의 기운 강하게 읽어볼 수 있는데요. 특히 오늘 핵심 카드로 심판 카드, 또 타로 카드에서 보시면 첫 번째 카드의 운명의 수레바퀴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 두 카드의 핵심을 연결해 봤을 때는 잊어버리고 있었던 어떤 감정이 다시 살아난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먼저 심판 카드를 보시면 이제 시체가 있는데 원래 관 속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근데 천사가 와서 나팔을 불었고 이 천사의 나팔 소리를 듣고 이제 부활하는 장면이 나오죠. 관 속에서 자고 있는 시체 입장에서는 언제 천사가 나타날지 알 수 없고 이게 타이밍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천사가 과연 올지 안 올지 이 자체에 대해서도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그만큼 이 시체의 입장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포기한 상태였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심판 카드는 거의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한 일, 이미 끝났다고 생각한 일, 여기에 다시 생명력이 불어넣어지는, 근데 그게 그냥 생명력이 생겨서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신호, 정말 어떤 원대한 메시지,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운명적인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심판 카드 나오면 재회운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고 많은 타로 마스터 분들도 그렇게 해석하시거든요. 그런데 심판 카드는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냥 재회운이 강해요, 이렇게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특히 오늘은 이제 같이 나와 있는 카드가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이기 때문에 더 그렇거든요. 이 카드를 보시면 수레바퀴가 좀 여러 개 쌓이고 쌓여서 지금까지 올라왔어요. 이제 그래서 이 심판 카드 자체도 사실 그냥 재회가 철석같이 그냥 갑자기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이게 좀 누적돼 있고 또 아슬아슬한 어떤 재회의 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사람을 정말 여러분이 다시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라면 그게 진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운명적인 재회라, 이런 생각이 확실히 느껴지는 좀 그런 우연 같은 장면이 있을 거고요. 또 이 심판 카드가 나왔을 때는 두 분 사이에 이제 남은 앙금이 없어야 돼요. 이제는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생각했을 때 고마운 감정밖에 남지 않았어, 이 정도로 정리가 돼야 되고, 서로를 두고 생각했을 때도 사실은 내가 미안한 게 더 많아, 좀 이렇게 생각하는 그 정도의 좀 겸손함, 또 성찰,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 심판 카드가 재회에서도 성공의 가능성을 점치게 되거든요. 만약에 내가 어떤 고집을 부린다든지 이 어떤 관계를 두고 가지게 되는 주도권, 이런 걸 내가 막 흔들려고 한다든지 우위를 점하려고 한다든지 내가 상대방한테 아직 뭔가 화풀이를 하고 싶다든지 이런 식의 감정이 남아있는 그런 관계라면 이 심판 카드는 이번에 그 재회는 금방 깨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심판은 사실 이제 하늘의 천사가 와서 나팔 부는 딱 그 장면까지만 말해요. 그래서 이게 이 결과 자체가 하늘이 전적으로 주관하는 사건이거든요. 너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니? 내가 너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사실 나는 다 알고 있어. 내가 이 상황을 두고 나팔을 불러온 거야. 나팔을 분 상황은 네가 이제 천국으로 가게 될지 지옥으로 가게 될지 알 수 없어. 이제 내가 결정해 줄게. 좀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냥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재회를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 오늘 2번을 고르셨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그 사람한테 남은 감정은 무엇일까? 이걸 꼭 물어보셔야 돼요. 혹시 앙금이 남아있다, 좀 밉다, 좀 화가 난다, 좀 분노의 결, 이런 게 있으시다면 이번 재회는 아예 이제 여러분 편에서 움직여지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정말 여러분이 재회를 원하신다면 그 마음가짐, 어떤 마인드셋, 이런 걸 아예 바꾸시는 게 좋겠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더 많은 경우에 이번 분들에게는 이게 재회의 소식이 어쨌든 오늘 희소식으로 작동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재회보다는 전반적으로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가 다시 떠오릅니다. 이게 이래서 이제 희소식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번째 카드에서는 일단 컵 2번, 이 첫 만남을 상징하는 카드가 나왔고요. 또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 보조 카드로도 컵 1번이 같이 나와 있거든요. 이 컵 1번은 좀 새로운 감정, 뉴페이스에 더 가깝거든요. 근데 운명의 수레바퀴는 워낙에 이렇게 수레바퀴가 쌓여있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업보나 이제 카르마가 돌아온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과거에 당신이 상처받았던 부분이 있다면 이게 이제 치유의 감정이 될 건데 그게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적절해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과거에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셨을 텐데 그 사람을 통해서 받았던 뭐 자존심의 상처나 뭐 트라우마나 부정적인 감정들, 뭐 그게 짝사랑이나 혼자 생각했던 점이라고 할지라도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을 심어줬을 수도 있거든요. 나는 앞으로 연애하기 사실 좀 힘들 것 같다라는 마음일 수도 있고 나는 매력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약간 자존감이 낮아졌을 수도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해소가 되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또 어떤 예의를 갖춰서 서로에게 진심으로 다가설 것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또 오늘 마지막 카드에서도 컵 2번이 다시 한번 나와 있어요. 이 카드는 자세히 보시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데 피부색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새로운 것이 창조될 수 있다. 이런 잠재력, 가능성 이런 걸 상징해요. 과거에 오스트리아 왕가를 보면 계속 같은 가족끼리 이제 가족 안에서 서로 혼인을 하면서 그 왕국의 권력을 지키려고 했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같은 유전자가 계속 반복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유전적으로 어떤 결함들이 생기게 되고 유전병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우리 인간은 또 인간뿐만 아니라 원래 모든 생물들은 다양성이 확보돼야 발전할 수 있거든요. 문화라는 것도 유기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양하게 섞여야 재창도 되고.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이번 분의 희소식은 단순히 재회해온 똑같은 사람을 다시 만나는 것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사람한테 오는 게 훨씬 더 희소식이라고 보이거든요. 만약에 진짜 여러분이 과거 사람, 정말 똑같은 사람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사랑을 다시 하시게 된다면 오히려 그건 여러분에게 희소식으로 작동이 안 되고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과거 사람, 그 사람을 두고 미련을 가질 수도 있고 다시 만나면 내가 진짜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의 실패를 바라봤을 때 그걸 실패로 딱 피리어드, 점을 찍고 싶지 않고 다시 그걸 성공으로 마무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니까요. 근데 생각해보면 사람의 성향이나 본성 같은 건 바뀌지 않는 것도 있고 만약에 과거에 어떤 포인트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갈등 포인트가 사라지지 않는 한 다시 똑같은 스위치가 켜지면 그 갈등이 훨씬 더 증폭돼서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여러분이 같은 사람을 다시 만나신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그거를 부정적인 흐름이 아니라 진짜 나의 희소식으로 만들 거야 이런 의지가 있으시다면 그 사람과 내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인식될 정도가 돼야 되고 우리의 이런 다름 이런 차이들을 포용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더 이상 갈등 요인이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을 정도로의 확신도 있어야 되고 약속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희소식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많은 경우에는 사실 같은 감정 라인, 뭐 사랑이라면 사랑이 될 수도 있고 우정에서 받았던 상처라면 우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그 감정이 재현되긴 하지만 뭐 상대가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희소식으로 작용할 거고 그게 여러분한테 행운이 될 거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사실 오늘 심판카드랑 운명의 수레바퀴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타이밍 자체는 확실히 좀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두 카드 다 약간 천운에 해당되거든요.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계산, 예측, 계획, 생각 이런 걸 뛰어넘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언 카드에서는 지금부터는 당신을 스스로 사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 이게 나 자신을 완전히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온전히 정말 혼자로서도 빛날 수 있을 때 그때 관계에서도 빛나게 된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늘의 천사는 정말 여러분을 꿰뚫고 있거든요. 어떤 감정이 남아있고 특히 어떤 앙금들이 남아있는지 또 어떤 것들은 마음 안에 아직
가시처럼 뾰족뾰족하게 남아있는지, 어디까지는 치유가 됐는지, 그거를 보고 나서 판단해서 그 다음에 그에 걸맞는 인연의 끈을 내려보내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정말 이번 분들은 나를 더 많이 사랑하고 나의 과거를 인정하고 어떤 감정들도 온전히 받아들이고 또 나는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나를 위한 새로운 관계, 치유의 관계, 이걸 더 기다리시고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3번 고르신 분들, 오늘 3번 분들 뽑으신 카드를 보면 여러분에게는 확실히 좀 어떤 명예로운 자리, 승진이나 어떤 발탁의 운 이런 쪽으로 흐름이 강하게 보이는데요. 지금 핵심 카드로도 보시면 황제 카드가 나왔고 이제 아래는 교황 카드가 나와 있어요. 황제는 정치적인 군주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확 이끌어가는 그런 카리스마도 있고 실제로 타인의 행동, 다른 사람의 행동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는 모습이에요. 근데 교황은 정치적인 리더가 아니라 정신적인 리더에 속하거든요. 황제가 사람들의 행동을 움직인다면 교황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인간이 원래 처음에 부족을 만들어서 살아가던 그런 시절에는 이 정치랑 종교가 하나로 일치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가 정치적인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종교 지도자였죠. 근데 이제는 정치랑 종교가 분리됐기 때문에 다르게 여기게 되는데 보이지 않는 영역의 지도자, 또 보이는 영역의 지도자 이런 식으로 두 역할은 분야만 다른 거지 사실 이 사람들의 역할 자체는 확실히 좀 비슷한 결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3번 분한테는 이 리더의 두 가지 차원 이게 다 모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이제 여러분이 곧 사람들한테 어떤 인정을 받게 되고 또 높은 자리에 오른다거나 이 자리는 정말 한 사람밖에 못 하거든요. 남들이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되는데 그게 이제 사람들에게 보이는 영향력이 있을 거고 또 그걸 또 넘어서게 되는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영향력을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요즘 생각해보면 인플루언서가 그런 것 같거든요. 사람들의 행동에도 영향을 주지만 가치관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어떤 그런 인플루언서 분들, 유명한 분들이 입는 패션이 있다면 그걸 따라서 사게 되고 어떤 아이템을 가지게 되는 거. 그거는 이제 행동을 유발하는 거니까 황제의 영향력이랑 비슷하겠죠. 근데 이제 그 어떤 인플루언서가 하는 말이나 생각이나 어떤 유명한 분이 하는 말들에서 나오는 철학들 이런 거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사람의 가치관을 딴 사람들도 이제 생각하게 되죠. 이제 그러면 그분의 역할은 교황의 역할에 더 가깝거든요. 또 정치적인 리더라는 게 꼭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치 분야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정치가 있고 질서가 있거든요. 저명한 좀 학자나 연구 열심히 하는 학자는 그 분야에서 당연히 권위자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정치적인 힘 이런 것도 행사할 수 있죠. 근데 또 이제 우리가 보면 학자이신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교황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굉장히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일반 대중들한테도 영향력을 주는 강연을 하신다던가 자기 생각을 꼭 전공 분야가 아닐 수 있지만 어떤 정리를 해서 책으로 낸다거나 그런 분들도 꽤 많으신데요. 이게 이제 바로 황제 역할을 하면서도 교황의 역할을 하는 좀 그런 모습에 가까워요. 이제 이런 식으로 3번 분도 조만간 이제 너는 진짜 황제면서도 교황이야 이런 인정을 받게 된다든지 그럴 수 있는 자리에 오른다든지 좀 그런 역할을 맡게 되신다라고 보이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와서 3번 분을 통해서 어떤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어떤 행동이나 어떤 의사결정 이런 거에 대해서 황제의 차원에 대해서만 알고 싶어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황의 차원에 대해서도 묻고 있거든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여러분의 어떤 삶의 철학이라든지 우선순위나 여러분의 성향들, 지혜 이런 것들을 배우고 싶어서 묻는 거다. 좀 그런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정말 단순히 누군가한테 행동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담아서 나라면 진짜 이렇게 할 것 같아. 내가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이런 것들은 챙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정말 좋겠죠. 그게 또 이제 꼭 여러분이 나이가 많아서 뭐 사회생활 경험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이 조언을 구한다기보다는 교황이 바치고 있는 에너지는 남다른 어떤 철학이나 아이디어, 뭐 돌파구 좀 이런 걸 말하거든요. 물론 뭐 많은 경우에 조언을 우리가 듣는다 하면은 이제 나이가 조금 많은 분한테 하게도 하겠지만 비슷한 나이 또래나 후배나 어린 사람들이 좀 더 신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신다면 여러분이 진짜 이 희소식, 황제와 교황이 되는 이 희소식을 정말 더 크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순히 어떤 역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황제랑 교황의 조합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큰 만족을 가져온다고 하거든요. 이 만족이라는 게 중간 과정은 부침이 있겠지만 지금 마지막에 보시면 컵 9번이랑 컵 10번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신기한 게 이게 컵 9번 카드를 보시면 지금 주인공이 한 명이 나와 있고 혼자 지금 만족하고 있거든요. 컵 9번은 이제 혼자만의 만족이 최대치에 이르는 상태가 왔다. 이런 걸 말해요. 근데 숫자가 아직은 9잖아요. 타로 카드에서는 숫자가 최대 숫자가 9가 아니라 10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만족이 완전히 채워질 수 없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이 컵 9번 카드예요. 그래서 타로 카드는 진짜 만족은 혼자서 누리는 게 아니야.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컵 10번으로 가면 이렇게 새들이 많이 같이 모여있는 장면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동족을 만나게 되고 마음이 연결되고 가족이 된다. 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만족은 혼자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컵 9번이랑 10번이랑 같이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관계 자체가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이 될 수도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랑 연결이 될 거고 근데 이게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큰 만족이 될 거고 이젠 그걸 넘어서서 완전히 채워질 것이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와서 당신은 황제이자 교황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거고 뭐 조언을 구한다거나 도움을 요청한다거나 좀 이런 장면들이 있을 거고 그게 하나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고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인간관계들 이런 것들을 열어가게 되고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미지로 말씀드리면 이제 황제이자 교황인 여러분이 하나의 어떤 나라를 진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지배하게 됐는데 이제 다른 나라 황제랑 교황도 만나야겠죠. 또 그러면서 혼인을 약속하게 되고 그러면 나라가 합쳐지고 또 동맹을 맺게 되겠죠. 좀 이런 식의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황제랑 교황이 됐다. 동시에 내가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됐어. 이게 이제 희소식의 끝이 아니라 진짜 더 중요한 희소식은 이 사건을 바탕으로 어떤 새로운 관계의 장이 열리게 되고 새로운 인간관계의 문을 내가 여는 데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황제랑 교황이 된 다음에도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조언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뭐 누군가를 도와줘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 너무 좀 근시안적으로 생각한다든지 뭐 순간 나한테 진짜 이익이랑 손해가 있는 건 어떤 건지 이런 거 따지는 건 좀 옳지 않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황제나 교황이나 다 이제 자기 국민들이 있는데 국가 안에서 행복하게 평화롭게 오래 정말 대를 이어서 함께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기를 바라잖아요. 황제나 교황은 내가 정말 권력을 움켜쥐고 언제든지 막 정말 휘두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고 나의 목숨도 위태로워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억압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런 흐름으로 좀 더 큰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인지 오늘 마지막 카드에서도 긍정적인 것에 집중해라. 이런 메시지도 같이 나온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높은 단계로 깨닫는 어떤 경지에 오르려면 그걸 누군가한테 나눠줄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때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어떤 뭐 수학적 개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개념을 어쨌든 남한테 설명한다라고 한다면 왠지 내 지식을 뺏기는 것처럼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내가 설명을 하면서 내 안에서 그 개념이 체계화가 되는 거고 이게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재해석을 해야 되고 나만의 언어로 재창조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약간 가르치면서 배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나는 황제이자 교황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또 이제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고 또 인정받는 위치에 오르다 보니까 어떤 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수도 있어요. 뭐 일을 조금 더 하게 되실 수도 있죠. 약간은 뭐 희생을 한다거나 봉사같이 이런 것도 해야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희소식의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진짜 희소식이 시작되는구나 이걸 정말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3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4번 분들 오늘 여러분 고르신 카드를 보면 곧 여러분의 어떤 입지가 달라진다 좀 이런 모습이 가장 두드러지는데요. 누군가 한 사람일 수도 있겠고 또 여러 사람일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타인이 일단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좀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지금 핵심 카드에 교황 카드가 나와 있는데 자세히 보면 이 교황은 일반인보다 이 신도들보다 좀 더 한 단 높은 곳에 올라와서 앉아 있죠. 그리고 시선을 자세히 보면 이 신도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약간 조금 멀리 보고 있거든요. 하늘을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신의 뜻을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요. 일단 단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올라선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카드예요. 또 시선이 신도들을 향해서 이제 바라보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사사로운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다. 신의 뜻을 따른다. 또 어떤 하늘의 이야기, 약간 비밀스러운 메시지를 알고 있다. 좀 이런 뜻도 있죠. 결국 일반 사람들은 쉽게 알 수 없는 지혜 같은 거, 지식 같은 걸 알게 될 거고 그걸 이제 여러분이 신념처럼 굳건히 지키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도 볼 수 있어요. 결국 어쨌든 교황의 자리에 오른다는 건 첫 번째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걸 알게 되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그래서 올려다보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올려다본다는 건 보통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이 물리적인 정말 권력이 있을 때 힘이 진짜 강해서 아니면 지위나 계급 같은 게 높아서 어쩔 수 없이 올려다보게 되는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으로부터 뭔가 배울 점이 있을 때 내가 우러러보고 싶고 따르고 싶다 이렇게 약간 자발적으로 존경심을 가지게 될 때가 있어요. 그 중에서 그 두 가지 상황 중에서 교황 카드는 그 두 번째 원인이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4번분을 보면서 이제 스스로 자발적으로 정말 존경하게 된다 이런 흐름이 있고 또 사람들이 교황이 없으면 안 돼요. 계속 와서 물어보거든요. 4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야. 있어야 돼. 이런 생각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교황 카드의 이런 원래 속뜻도 그렇고 지금 두 번째 카드를 보시면 아예 힘 카드가 나와 있거든요. 이 카드가 말하는 힘도 물리적인 힘이 아니에요. 좀 내공을 말하고 끈기나 인내심, 정말 보이지 않는 힘을 말하거든요. 이런 조합이 나왔다는 걸 보면 4번 분들께서 이제 곧 어떤 주목을 받게 된다거나 인정을 받는 거 이게 다 이유가 있다는 거고 그만한 그 정도의 여러분의 노력과 시간, 인내심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해오시던 일이나 뭐 업무나 아니면 관계의 차원에서 여러분이 좀 헌신해왔던 그런 관계가 있을 수도 있죠. 내가 여기는 조금 특별히 더 신경 쓰고 있어 이런 부분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쪽에서 일단 여러분의 결과가 긍정적으로 보이게 될 거고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게 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조언 카드까지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4번 분들은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최근 특히 좀 깊게 인정하지는 않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약간 눈에 보이는 성과나 어떤 마무리나 결과물 이런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살면서 정말 좋은 일은 좀 오래 걸리기도 하고 나쁜 일 그런 것들은 오히려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뭐 금연을 한다, 금주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나의 건강을 위해서 절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금연이나 금주가 성공이 되려면 정말 하루만 가지고는 되지가 않죠. 딱 하루 담배 안 피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다음 날부터 담배를 피기 시작하면 그건 우리가 금연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는 건 엄청 쉽거든요. 이런 식으로 건강을 뭔가 지키는 거, 우리한테 유익한 거 이런 건 원래 좀 힘들기도 하고 오래 걸리고 막상 당장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근데 반대로 우리를 해치는 거 이런 것들은 결과가 정말 즉각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도박 같은 것도 생각해보면 바로바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폭발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약간 운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 다른 것 같으니까 이게 나의 어떤 노력이랑 무관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정말 계속 끊을 수가 없는 거죠. 또 만약에 도박도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이 도박을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도박을 더 잘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도박을 진짜 엄청 열심히 공부할 거고 그리고 나서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실력을 다 쌓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래 완성이 돼야 도박을 할 거예요. 약간 올림픽 같은 것도 이제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때를 이제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사실 도박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계속 끊을 수가 없고 또 그게 나를 결국 해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약간 몸에 좋은 약은 입에도 쓰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잠깐 그 입 안에서 쓴 그런 상황 이런 것도 버텨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그래야 장기적으로 또 궁극적으로 나의 건강에 도움도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입에 쓴 약을 딱 먹는 순간에는 아니 내가 이거 먹는다고 과연 몸이 좋아지고 있는 걸까? 이런 의심도 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장 내 입은 너무 쓰고 몸의 변화 같은 건 크게 다가오지 않는 것 같으니까요. 근데 반대로 입에 정말 달콤한 음식들은 장기적으로는 내 몸에 좋지 않겠지만 일단 당장 내 혀에 느껴지는 미각의 만족도가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막상 당장의 욕구는 충족될 수 있고 어떤 갈증 같은 건 해소될 거예요. 이제 그런 맥락을 사범분께서 한 번 더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당장은 여러분이 내가 지금은 이렇게 뭐 교황의 자리 뭐 이런 거 나랑 상관없는 얘기 같고 나는 이룬 게 이제까지 별로 없고 당장 인정받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나는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반드시 그 때는 진짜 오고 있다라고 해요. 일단 오늘 카드들의 흐름을 보면 앞부분에 이제 그런 맥락들을 오래 기다려야 한다. 이제까지 잘 기다려왔다라고 말하는 컵의 왕카드, 또 그 다음에는 칼의 기사, 칼 1번 이런 순서로 나와 있는데요. 곧 여러분이 진짜 어떤 입지가 달라질 거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식하는 어떤 시선이나 관점들도 달라질 건데 이 장면을 위해서 지금부터 오히려 여러분은 어깨에 힘을 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지위 계급이 왕이었는데 기사로 내려가고 기사가 중간 계급인데 지금 마지막은 숫자 1로 끝나고 있거든요. 근데 숫자 1은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고 또 중요한 게 없는 건 아니에요. 사실 숫자 1은 가장 핵심적인 것만 남겨두고 나머지 필요 없는 건 덜어내는 그래서 가장 고유한 가치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런 모습에 가깝거든요. 정말 중요한 거, 정말 핵심인 거 이거 말고는 내려놔라, 힘을 빼라 이런 흐름으로 읽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일상생활을 보시면서 정말 꼭 필요하지 않은 것 혹은 뭐 당장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있었던 것 나의 어떤 장기적인 성장이나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내가 당장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계속 해오고 있던 건 아닌지 이것도 한번 돌아보시고요. 정말 중요한 거에 더 힘을 주시고 나머지는 힘을 빼는 어떤 강약 조절 이게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은 우리 모두 24시간으로 공평하잖아요. 그 24시간을 내가 정말 어디에 쓸지, 핵심적인 거에 쓸지, 정말 중요한 사람이 있다.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 사람과 보내는 데에 여러 시간을 쓰고 싶다. 아니면 뭐 나의 어떤 자기계발, 공부를 위해서 쓰겠다. 사람마다 다 우선순위와 핵심은 다르거든요. 근데 오늘 카드들을 보면 여러분이 꾸준히 뭔가 해오시던 거 이제는 그 핵심만 남겨놨을 때 이제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고 긍정적인 결과가 소식으로 희소식으로 올 거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관점도 완전히 달라질 거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렇게 돼야 또 여러분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인식도 달라지실 거예요.
내가 필요 없는 것들은 걷어내고 정말 요거 하나 여기에 좀 집중했더니 확실히 이제는 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한 게 눈에 보인다. 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그 고지가 눈앞에 왔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어깨에 조금 더 힘을 빼시고 필요 없는 것들을 걷어내고 제거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핵심과 우선순위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혹시 4번분 중에서 내가 정말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절제해야 한다, 하고 싶은 걸 참아야 한다, 덜어내야 된다, 시간과 에너지를 쪼개야 한다 그런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럼 그 핵심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건지, 또 나의 그 핵심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내 삶에서 진짜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거를 고민하다 보면 우리가 필요 없는 것들이 눈에 보이게 되고 그것들을 덜어낼 수 있거든요. 그 핵심 안에서 여러분의 꽃이 피어나게 될 거고 그 꽃은 그냥 꽃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세상에 빛이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게 될 거고 이제는 여러분도 스스로의 눈에 보이는 그런 확실한 결과가 될 거예요.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올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에 힘을 빼시고 진짜 중요한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집중력을 조금 모아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4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5번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 고르신 카드를 보면 일단 이동의 기운, 변화의 기운이 확실히 느껴지는데요. 특히 이번 이동을 두고 좀 오래 기다려 오신 분들, 변화를 내가 바라고 있었어. 좀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큰 희소식이 될 거로 보여요. 지금 보시면 핵심 카드에 힘 카드랑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힘 카드를 보시면 사자가 지금 입을 굉장히 크게 벌리고 있고 자기 힘을 정말 최대한 드러내려고 보여주고 있죠. 근데 오늘 힘 카드는 왠지 여신이 사자를 달래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고 오히려 사자한테 너 지금이 기회야. 타이밍이 왔어. 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읽히거든요. 원래 힘 카드에서 사자는 본능과 욕구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오늘의 힘 카드는 좀 오랫동안 억눌려 왔던 야망이나 본능이나 욕구 같은 것들을 크게 펼쳐 보인다. 타이밍이 왔다. 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요. 또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에는 오늘의 키워드가 변화라고 이미 말하고 있기 때문에 5번 본 경우에는 정말 운명적인 변화, 약간 거대한 변화가 올 건데 그 움직임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그동안 참아오셨던 어떤 욕구를 폭발하고 힘을 드러내고 좀 강하게 자기를 표현하는 좀 그런 장면이 같이 올 거라고 또 그렇게 나와줘야 여러분의 이동의 운, 또 변화의 운 그게 더 커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5번 분의 이동운과 변화운은 일단 물리적인 이동이 따라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거든요. 여러분의 시점에서 여러분의 눈으로 이렇게 세상을 바라봤을 때, 주변을 둘러봤을 때 여러분이 보게 되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달라질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직이 될 수도 있고 취업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주로 가시는 장소가 정말 달라진다거나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가는 모습들, 가보지 않은 어떤 새로운 장소로 여행을 간다든지 여행을 갔더니 어떤 새로운 인사이트가 들게 되면서 커리어에 변화를 준다든지 이걸 기반으로 창업을 해야겠어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고 욕구가 폭발되는 거죠. 이제 이런 변화의 운이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관계 차원에서 들어오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본능이 폭발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감정이 폭발한다. 아니면 기존에 있던 관계에서 사자처럼 욕구가 터진다. 정말 한 단계 발전한다. 이런 모습도 가능해요. 연인은 있는데 그냥 우리가 연애만 하는 사이였는데 어떤 조만간 결혼에 대한 결심을 두 분이 하게 된다거나 이제 그러면서 결혼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결정하고 다음 챕터로 이제 넘어가는 좀 그런 차원도 가능해요. 이동과 변화라는 게 눈에 보이는 차원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생각해보면 워낙에 이직이나 취업이나 합격 이런 운도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소속이 달라지고 정체성이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고 보이는 면도 있고 둘 다 동시에 가지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 변화가 원래 이제 같은 차원이 여러 개가 맞물려서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또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말하는 메시지도 이게 단순히 그냥 눈에 보이는 3차원의 변화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게끔 만드는 전면적인 변화를 말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또 오늘 가운데 카드를 보시면 감정이 최고조에 이른다. 정말 최상의 만족감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컵 10번이 나왔는데요. 컵 10번은 그냥 나의 어떤 존재나 나의 성취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낀다. 이걸 뛰어넘어요. 관계 안에서 또 사회 안에서 어떤 조직이나 모임 안에서 만나는 사람, 또 사람을 통해서 얻는 공감대나 연결고리, 이런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런 에너지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없으면 진정한 행복을 말할 수 있을까? 좀 이런 것들을 묻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관계 차원에서도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발전이 예상되고요. 또 이 카드의 보조 카드로 지금 경험이라는 메시지도 나왔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같이 뭔가를 경험한다거나 새로운 결정을 내린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미지로 말씀드리면 5번 분들 경우에는 이제까지 여러분이 사자의 입을 닫고 있었는데 이제 사자의 입을 열게 되는, 그래서 이제 빨간불이라서 멈춤 상태였는데 이제 여러분 앞에 그린라이트, 초록불이 켜지고 본격적으로 출발 신호를 받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보이는데요. 특히 힘 카드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인내심이 있다, 이런 걸 말하기 때문에 5번 분께서도 이제 해보고 싶어, 이렇게 기다렸던 변화, 그러면 정말 곧 출발 신호가 올 것으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마음속에 감춰뒀던, 서랍 안에 깊숙이 넣어뒀던 욕망이나 욕구, 뭐 이런 것들이 한 번에 터져나올 수 있는 신호가 올 거고요. 또 오늘 조언 카드를 보면 야생의 장미라는 카드도 나와 있어요. 이 카드는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보여주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가 5번 분을 위해서 지금 조언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보면 5번 분은 이제까지 나는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행동해야 돼, 뭐 이런 어떤 정해진 관념이나 틀 같은 거, 이런 걸 가지고 계셨던 부분도 읽혀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 아니면 이런 특정한 것들을 공부해야 돼, 뭐 이 정도 과목을 들어야 돼, 나는 이런 길로 가야 돼, 뭐 이 정도 성적이 나와줘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살면서 들어왔던, 그렇게 들었고 이제 알아왔던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연애라고 한다면 연애는 원래 뭐 이렇게 해야 한다고 들었어, 이런 사람이랑 해야 한다고 하더라, 뭐 이런 고정관념, 뭐 세상이 알려주었던 어떤 기준선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와일드 로즈가 나왔다는 거는 이제 어떤 그런 틀을 깨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올 거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여줘,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취업을 하시거나 이직하게 되는 분들이라면 여러분의 틀을 깬다. 그러니까 어떤 예상했던 업무랑은 다른 일을 맡게 될 수도 있고,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이랑 만나게 되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와일드 로즈는 첫인상 자체는 좀 당황스럽고 예측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5번 분한테는 그런 오히려 새로운 경험, 날것의 경험이 오히려 꼭 필요한 시즌이라고 해요. 그것에 열려 있어야 되고, 또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와일드함이, 그런 새로움, 날것의 생생함, 그것이 여러분한테 희소식으로 작용하고 행운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그런 틀들, 이제 그런 압박감이 있으셨을 텐데 거기서부터 탈출하시는 방향들을 생각해 보시고요. 진짜 나는 사실은 이렇게 하고 싶었어,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싶었어, 나는 어떻게 하고 싶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바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바로 숨겨져 있던 욕망을 발산하고 욕구를 드러내고 표현해라, 그게 진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야, 이렇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결국 환경에서의 이동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 관계에서의 변화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어떤 다른 사람들, 누구의 조언을 듣거나 뭐 참고할 필요도 없겠다고 보이고요. 여러분이 진짜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실수록 진짜 여러분의 심장이 움직이는 대로 행동할수록, 그럴 때 긍정적인 기운, 또 긍정적인 사람들이 서서히 진짜 자석처럼 여러분 중심으로 모여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카드에도 보시면 개자리 하얀달 카드가 들어온 것 같은데요.
하얀 달의 시기는 이제 하나의 어떤 커다란 언덕이나 분기점, 터닝 포인트를 넘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마무리가 진짜 나만의 마무리가 중요하고 이 마지막 챕터에 들어서면 나를 돌아보고 피드백 해봐야 되는 것들이 많다. 이런 걸 상징하거든요. 이제는 여러분이 이제 하나의 챕터를 곧 마무리 짓게 되실 거고 하나를 매듭 짓고 몸이 이동한다거나 상황이 변하는 그런 포인트를 만나게 되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터닝 포인트 같은 경우는 그때는 잘 몰라요. 약간 돌아서야, 약간 시간이 지나고 나야 내가 이때를 기점으로 좀 욕망을 표현했던 것 같아. 이때를 기점으로 좀 달라진 것 같아. 이렇게 깨닫게 되거든요. 사람을 만난다라고 한다면 그냥 처음에 뭐 친해지고 알아가는 과정 자체 그 순간에는 내가 이 사람이랑 진짜 어떻게 될지, 어떻게 끝이 날지 알 수 없는 것들이 많기도 해요. 또 이제 공부나 일이나 뭐 취미나 이런 것도 시작할 때는 막상 내가 이걸 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어떻게 될까? 약간 당연히 혼란도 생길 수 있어요. 빨간불이었다가 초록불이 되는 그 순간, 이제 막 출발하는 그 상황에서는 내가 과연 끝까지 갈까? 내 목적지가 저기가 맞을까? 이런 건 알 수 없는 거랑 같죠. 우리의 삶은 사실 굉장히 많은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만 5번 분들은 그런 좀 소소해 보일 수도 있는 변화나 처음에는 이 변화의 신호들이 좀 익숙하지 않아서 당황스러울 수도 있어요. 공격성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사자도. 근데 그래도 이것들이 초록불을 만나는 게 이게 운인데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건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일단은 열린 마음을 가지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나다운 모습 보여주는 거, 이게 최선이다. 이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5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